이곳에 소수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숨은 보물 찾기도 아니고 소수를 찾는다니 고개가 갸웃거려지는데요. 미국 UCLA 수학과 컴퓨터 연구실. 이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소수를 발견했습니다. 미국 전자 프론티어 재단에서는 100만짜리, 1000만짜리, 1억짜리 이상의 소수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에게 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이들은 1000만짜리 이상의 소수를 찾아 10만 달러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I said, "No way!" really loud, and my wife in the other room was disturbed. She was afraid something had happened, and then I explained it to her, and of course she thought I was crazy. But 그러나 수학자들에게 거대 소수의 발견은 상금 이상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UCLA 팀에서 발견한 소수는 대략 1,300만짜리인데요. 1,300만짜리의 숫자 상상이 되시나요? 그 숫자를 하나씩 뽑아 종이탑을 쌓아보면 무려 1297m.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부르즈 칼리파의 1.5배고요. 파리 에펠탑보다 4배나 높습니다. 63빌딩의 5배에 해당하는 높이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숫자를 하나씩 붙여볼까요? 이렇게 붙이면 무려 2,725km. 어마어마한 길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and it's been 4.5 years since the discovery of our number, and we're still looking for one that's larger, and everybody is too. 현재 UCLA 팀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수천 명이 거대 소수를 찾고 있는데요. 이렇게 거대한 소수를 찾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It's something that hasn't been done before. It's like climbing a new mountain or going out and finding a new island or going into outer space. It's something that no one has done, and we have the benefit of being much more comfortable than the explorers of ancient times, and that we get to sit at our desks and do it. 거대 소수를 찾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최경재 씨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컴퓨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거대 소수 찾기는 수학자가 되기를 꿈꾸었던 그에게는 가슴 두근거리는 하나의 도전입니다. 속도가 연산 속도가 엄청나다는 것을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근데 상금은 뭐 제가 타기는 워낙 이제 희박하긴 한데 저는 제가 그 발견자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어서 그래서 늘상 켜놓고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에 소수 찾기는 어디서 발견될지 모를 보물 찾기와도 같죠. 최경재 씨의 소수 찾기는 회사에서도 유명한데요. 전 세계 수천 명 중 60위라니 정말 대단하죠. 자기 아이디가 어느 건데? 저 사람. 아, 60등이야? 세계에서? 좀 밀렸어. 참가한 사람들이 몇 명인데? 전체 한 5,600. 잘하면 선조? 일단. 그럼 상금도 있지. 근데 수학을 계산기를 통해서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컴퓨터 이용한다는 게? 또 다른 관심이지. 작업을 시작할 때 제가 컴퓨터에다 그냥 깔아놓고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의 거래를 다 그렇게 합니다. 네 컴퓨터에다가 프라임 95를 깔아주게 하면 내가 이걸 해주겠다. 최경재 씨가 회사 후배들의 컴퓨터에 손을 뻗쳤습니다.
소수 찾기 프로그램을 깔려는 겁니다. 만일에 이 컴퓨터 네, 소수를 발견하게 되면 당신 이름하고 나 이름하고 공동 발견자로 상금은 당신 거. 감사합니다. 그게 내 규칙이에요. 소수 찾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김스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프라임 95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컴퓨터가 많을수록 유리하죠. 지수. 네, 저는 뭐 더 설치할 때마다 일종의 포만감이라고 할까, 좀 한 대 더 늘어났다. 그런 전 이제 메르센 소수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걸 굉장히 좀 이제 제 나름의 개인적인 의미를 크게 두기 때문에 한 대씩 더 설치가 되면 그만큼 기분이 더 좋아지죠. 쓰는 것은 물론 읽는 것도 힘든 거대한 소수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 그보다 이 소수 찾기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숫자 하나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이 거대 소수는 메르센 소수라고도 불립니다. 프랑스의 수도사이자 수학자였던 메르센의 이름을 딴 것인데요. 수를 사랑했던 메르센은 특히 소수의 질서를 찾는 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n이 1보다 큰 자연수일 때 2의 n승에서 1을 빼면 소수가 나온다는 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가 소수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았죠. 자신의 식에서 n이 소수일 때에만 소수가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n이 소수인 11일 때 나온 값은 2047. 2047은 23과 89로 나눌 수 있죠. 즉, 소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메르센은 다음과 같은 숫자일 때에만 소수가 나온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이건 역시 틀린 것으로 밝혀지고 메르센 소수는 무한하다고 알려집니다. 비록 메르센의 발표에 허점은 있었지만 수학자들은 이 식을 이용해 메르센 소수를 찾아내게 됩니다. 1957년 스웨덴 수학자 한스 리젤이 컴퓨터를 이용해 18번째 메르센 소수를 찾으면서 소수 찾기는 컴퓨터의 발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Donc en fait, aujourd'hui, la chasse au grand nombre premier est un sport qui intéresse, qui est une façon de tester les ordinateurs, les algorithmes, les logiciels, les processeurs, la possibilité de faire travailler en ensemble un grand nombre d'ordinateurs pendant longtemps. Donc c'est quelque chose qui est très très intéressant pour la technologie, pour les applications à la cryptographie, pour les applications militaires, pour toutes sortes de choses comme ça. Donc on passe très très vite d'un domaine très abstrait, de maths, très gratuit, à des choses qui intéressent beaucoup de gens, qui ont beaucoup d'argent, beaucoup de puissance. 소수는 수의 세계에서 원자와도 같습니다.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수의 근본이죠. 그래서 소수는 수학자들의 중요한 탐구 대상이자 가장 기본적인 연구 대상입니다. 그럼 소수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요? 초등학교 때 배운 소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기억나시나요? 소수가 무엇일까? 누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소수란 나누어지지 않는 수. 네, 나누어지지 않는 수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수입니다.
그럼 어떤 수가 소수인지 살펴볼게요. 소수인 친구들은 지금부터 일어서고요. 소수가 아닌 친구들은 앉아보도록 할게요. 5는 소수입니다. 6은 소수가 아닙니다. 7은 소수입니다. 8은 소수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아주 특별하고 재미있는 소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2와 3은 일어서 있습니다. 그 다음 앉아있죠? 일어서 있고 앉아있고. 다음 몇 번이죠? 7 다음은 몇 명이 앉아있나요? 3명이 앉아있네요. 소수인 아이들이 서 있는 자리와 소수가 아닌 아이들이 앉아 있는 자리 간격이 들쭉날쭉. 소수의 간격은 한눈에 봐도 불규칙해 보입니다. 바로 여기에 수학 최대의 미스터리라 불리는 소수의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수와 수학에는 규칙이 있죠. 그 규칙으로 계산을 하고 답을 얻습니다. 그 규칙의 세계에서 소수는 예외입니다. 소수가 나타나는 자리를 따라가다 보면 소수가 연달아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딘가에는 아예 소수가 나타나지 않기도 합니다. 과연 이 소수의 발생에 어떤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소수에 대한 이 의문을 풀기 위한 노력은 고대에서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고대 수학자들은 소수를 알면 모든 수를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쪼개지지 않는 소수의 성질은 남성과 군인 등 강인함의 상징이 되기도 했죠. 지중해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고대 세계의 석학과 예술가들이 모인 학술과 배움의 장으로 세계의 모든 지식이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에라토스테네스는 이 도서관 도서관장이자 수학자였습니다. 그는 1부터 1000까지의 숫자 가운데 어떤 수가 소수인지를 찾아냅니다. 에라토스테네스의 채라고 불리는 방법인데요. 우선 2의 배수를 하나씩 지워갑니다. 그리고 3의 배수를 지우고 지워지지 않고 남은 수 가운데 다음 수를 택해 그 배수를 지우는 과정을 되풀이하다 보면 소수만 남게 되는 것이죠. 고대 수학자들은 소수를 찾는 방법은 알았지만 얼마나 많은 소수가 있는지, 소수가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답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소수는 수수께끼를 간직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수학자들은 소수를 이해하고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소수는 아직 인간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18세기 독일, 드디어 소수는 한 수학자의 손에 닿기 시작합니다.
이곳에는 수학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중 한 명을 기념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우스입니다. 소수의 세계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그 안에서 규칙을 찾고자 했습니다. 가우스는 어릴 때부터 놀이처럼 소수를 찾는 것을 즐겼다 합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소수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어린 가우스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Immer mal, wenn eine freie halbe Stunde hatte, sich ein gewisses Intervall hergenommen, 1000 Zahlen, ja, von einer Grenze bis zur nächsten, 1000 Zahlen und von all diesen 1000 Zahlen schnell nachgeprüft, wie viele Primzahlen darunter waren. Und auf diese Weise ist er immer weitergekommen. Es gibt in seinem Tagebuch auf der letzten Seite das, was er Myriaden nennt, also ein Protokoll darüber, wie viele Primzahlen in solchen Tausender-Intervallen in der Reihe der natürlichen Zahlen drin sind. Das hat er einfach abgezählt. 이렇게 소수를 찾던 가우스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일정한 범위 안에 얼마나 많은 소수가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수학자들이 소수의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려고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의문이었습니다. Um eine Vermutung über die Verteilung der Primzahlen zu haben. Also was man am Anfang sieht, 2, 3, 5, das sind sehr viele Primzahlen und unter den ersten paar Zahlen, das ist untypisch, die sind zu klein. Aber wenn man mal jenseits von 100.000 oder jenseits von 3 Millionen oder so ist, dann erkennt man eher gewisse Regelmäßigkeiten. 가우스의 생각을 따라가 볼까요? 가우스는 소수 분포의 규칙성을 큰 나무에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과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나무의 바로 밑에는 잎이 많이 떨어지지만 밖으로 나아갈수록 그 수가 줄어드는 것처럼 말이죠. 소수 역시 일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일과 가까운 곳에는 소수가 많이 나타나지만 일과 멀어질수록 소수 분포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죠. 실제로 소수 분포를 보면 100까지는 25%, 만까지는 약 12%로 소수의 개수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만까지 넓혀보면 소수는 대략 8%로 가우스의 생각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을 바탕으로 가우스는 하나의 식을 만듭니다. 소수의 범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차가 점점 줄어들어 결국 오차가 없어지게 된다는 식으로 그 식이 바로 가우스의 소수 추측입니다. 이후 소수 연구는 활발해집니다. 그 중심은 가우스가 교수로 있는 귀팅겐 대학이었습니다. 귀팅겐 대학교는 원래 신학이 중심이었지만 독일 교육혁명 이후 과학과 수학 분야 연구가 크게 장려됐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한 남자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처음 신학과에 입학한 리만은 수학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연구 성과를 내죠. Einen einzigen kleinen Artikel, der ist gar nicht lang, der ist 10 Seiten oder so, einen Artikel veröffentlicht über Primzahlen. 1859년 베를린 아카데미 간행물에 실린 리만의 논문입니다. 채 10쪽도 되지 않는 이 짧은 논문은
리만이 소수에 관해 남긴 유일한 기록이기도 한데요. 이 논문이 가져올 엄청난 파장을 리만은 과연 알고 있었을까요? 소수에 대한 최고의 논문으로 알려진 이 논문은 이후 많은 수학자들에게 큰 좌절과 숙제를 남깁니다. 리만의 연구는 스승인 가우스의 소수 추측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Nimmt eine Idee von Gauss auf, aber verallgemeinert sie und denkt sie in einer Weise durch, die auch Gauss nicht gemacht hat. 하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비극이 찾아옵니다. 리만은 39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가정부가 집안 정리를 하며 아직 출판되지 않은 수많은 연구 성과를 불에 태워버립니다. 리만이 수학 연구를 시작한 지 10년 되던 해였습니다. Riemann, pour moi, c'est un dieu des mathématiques, n'est-ce pas? Et en l'espace de 10 ans, et dans une série d'articles sur tous les sujets des mathématiques, il a jeté une lumière incroyable. Je dis quelquefois que si j'avais à emporter un livre dans une île déserte, n'est-ce pas, eh bien ce serait le petit volume des œuvres de Riemann. On trouve tellement de choses là-dedans, c'est merveilleux. 10쪽도 되지 않는 리만의 소수 논문은 소수를 보는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합니다. 바로 제타 함수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몹시 어려워 보이죠. 이 식을 조금 쉽게 풀어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전히 어려우신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소수로 이루어진 식이며 존재하는 모든 소수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타 함수의 출발점은 스위스 출신의 수학자 오일러입니다. En fait, c'est une histoire très intéressante. Euler était un grand génie mathématique, mais c'était aussi quelqu'un qui calculait très très bien, qui faisait du calcul numérique. Et en fait, Euler a calculé numériquement cette série par des méthodes assez subtiles, avec un grand nombre de chiffres. Et puis il a essayé de voir ce que c'était et il s'est rendu compte que c'était pi 2 sur 6 numériquement. 앞에서 본 리만의 제타 함수와 비슷한 모양인데요. x가 2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소수만으로 이루어진 계산식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식의 답입니다. 소수만으로 이루어진 계산에서 원조율 파이가 나온 겁니다. 4, 6, 8을 대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규칙한 소수에서 원의 상징인 파이가 나온 것이죠. 자연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도형이라 일컬어지는 원은 소수와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옛 수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추측한 것처럼 소수에는 자연의 무엇인가가, 우주의 어떤 힘과 법칙이 숨어 있는 걸까요? 그래서 그 비밀을 자연에 숨겨놓고 인간이 보지 못하도록, 발견하지 못하도록 꽁꽁 감춰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소수는 여전히 그 답을 알려주지 않은 채 수학자들의 마음을 애타게 만들고 있습니다.